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방송 일부입니다. 전은식입니다. 통합당 공천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보이지 않는 힘기르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두 곳을 제외하면 잡음이 거의 들리지 않죠. 그런데 통합당은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공관위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처럼 야당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더 큰 이유는 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공관위가 권한을 넘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통합당 공관위가 도마 위에 오른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남발했습니다. 전략공천은 당세가 약한 곳에 국가적 인물을 공천한다거나 상대 유력 후보에 맞서는 인물을 표적으로 공천하는 문자 그대로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하는 공천입니다. 단수 공천도 지역구 내에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여서 굳이 경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공천이죠. 그런데 통합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하고 열심히 뛰는 좋은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도 단수 공천을 자행했습니다. 낙하산 공천이란 말이 나온 이유죠. 그런 전략 공천, 단수 공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반문 일선에서 싸우면서 이름을 널리 알린 이현주 의원을 굳이 부산 영도에 밀어붙이다가 여의치 않자 남을로 보낸 게 한 예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경선에 붙였을 때도 유력 후보를 제외해서 노골적인 특정 후보를 위한 요식 절차로 만든 경우도 제게는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마포울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세 지역에 예비 후보들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당에 꼭 필요한 인재를 전략 공천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세 지역은 인재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느닷없이 탈북자를 신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강남갑에 공천하는 것은 공관위의 오만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관위가 우세 지역에 이런 전략 공천과 단수 공천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한두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천은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자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공관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얽힌 경우라면 그런 전략 공천을 하는 건 섭을 주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컨대 공관위원장이 4년 전에도 부산 영도에 공천을 주기 위해 애를 썼다고 이미 널리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을 안방 같은 강남 3구에 전략 공천하는 것은 다른 공관위원들이 제동을 걸어야 했죠. 이런 잡음은 인천에서도 대구에서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수양아들 수양딸이니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공천 잡음의 후유증입니다. 길게는 의원들이 자질을 떨어뜨려서 당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행위이지만 우선은 선거에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죠. 공천에 실망한 보수층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를 냉소하게 만들고 그 결과 투표장으로 유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상대의 승리를 헌납하는 겁니다. 선거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선거는 제시된 후보자 중에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최악의 후보자 당선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이 생각을 안다면 감히 할 수 없는 공천을 통합당 공관위가 했다는 말입니다. 공천으로 새 나오는 잡음은 바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온갖 잡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자 어제부터 언론에 갑자기 잡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 대부분의 잡음은 김용호 공관위원장으로 일한 겁니다. 자초한 거죠. 갈등은 이미 표면화됐습니다. 논란이 있어 커덕붙었거나 불출마해서 현역 의원이 빈 곳에 김용호 위원장의 친분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어지간했으면 선거대책위원장 영순위 김종인 선생이 문제 삼지 않았겠죠. 김영호 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특정 지역의 후보자를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강남갑 공천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가적 망신을 위해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당사자인 태영호 씨는 우리 당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나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김 대표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군요. 그런데 김종인 선생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지역구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문제가 커지자 당 지도부가 공천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동안 공천을 방관하던 황 대표는 어제 목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관위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관위가 그동안 노력했지만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아마도 선대위원장으로 내정한 김종인 선생이 공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겠죠. 이후에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에 6곳의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강남을, 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 부산 북강서을, 부산 진갑, 그리고 경남 거제 등입니다. 솔직히 이 명단을 봤을 때 저는 또 한 번 실망했습니다. 문제되는 곳 중에서 여전히 빠질 곳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공천 과정까지 다 까발켜버린 양산을이 그렇죠. 그런데 이 명단을 받은 공관위가 이 중에서 고작 2곳을 번복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위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나머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공관위의 오기입니다. 오전 회의에 불참해 기자들에게 의구심을 일으킨 김영호 위원장이 오후에 기자들 앞에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최고위는 최고위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권한이 있다. 각자의 권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세 지역에 자유로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을 해도 괜찮은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천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천이 뭐냐? 사천은 보수 정치 산물인데 나는 일주일 후면 시민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지금 공천위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그렇다. 그는 이기는 공천, 쇄신 공천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제3, 제4 강조했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을 전하는 기자는 한참을 웃더군요. 오늘따라 눈이 왜 이리 침침하냐? 번복된 한 곳은 인천 연수을이죠. 컷오프 처리됐던 민경욱 의원을 단수 공천한 민현주 전 의원과 경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곳은 낙하산 공천 논란을 불렸던 대구 달서갑입니다. 역시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두화 전 의원과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 출신 예비후보와 경선에 붙인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컷오프된 곽대훈 의원이 있죠. 그런데 그는 끝내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이두화 전 의원은 강직을 하나 드러낸 셈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번엔 민현주 전 의원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경선을 하면 민경욱 의원에게 승산이 없어 보이니 반발은 당연하죠. 경선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황교안 말 한마디에 공관위 결론을 뒤집는 김영호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기 사람을 보장받고 도로 박근혜 당으로 회귀했다. 이제까지의 보수 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을 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다. 그렇습니까? 김영호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보장받았다는 말에 날이 서 있더군요. 자기 사람을 보장받았다. 예.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그나마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기사회생이란 말은 이럴 때 하는 건가 보다. 어쨌든 김영호 사천 논란을 점화시켰던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다시 양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이번 공천은 김망에 의한 막천이다.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경선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당 후보의 승리보다는 상대 당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이적 공천에 불과하다. 그는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승을 전날부터 페이스북에 슬쩍 흘렸다가 다시 집었더군요. 홍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는 대구에서 통합당 현역이 출마하는 지역은 출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은 많죠. 동구갑에서부터 헤아려 보니까 달서변까지 무려 7군데나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는 어느 지역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모험을 걸까요? 왜 모험이냐고요?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만에 하나라도 낙선을 한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 그래서 비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당선되어서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것이다. 못된 협잡 공천에 관여한 사람을 나는 알고 있으니 돌아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가 양산을 떠나면서 던진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양산에서 물러섰음에도 통합당 후보가 패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장의 책임이다. 그렇죠. 김용호 위원장 스스로 이기는 공천에 충실을 했다고 기자들 앞에 자랑스럽게 말을 했으니 책임도 져야죠. 결국 이 정도의 공천으로 그리고 이 정도 잡음을 눌려서 통합당은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경제가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리 많은데 나라가 뒤죽박죽인데 공천이 잘못되어서 패배를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4년 전에 그 잘못된 공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다만 물러나면 됐죠. 물러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도 막연히 이길 거라고 믿고 선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잠시 뒤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김종인 선생이 사실상 선대위원장을 수락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 떠 있습니다. 저는 어제 KBS에서 그는 이기는 쪽에 선다. 이기는 쪽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